짧은 소개. 내가 걸어온 길. 워크숍이나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나는 여러분을 내 시야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지금과 같은 통찰력을 갖도록 나를 이끌어준 깨달음의 신호, 그리고 의학적인 직관을 갖도록 여러 해에 걸쳐 나를 이끌어준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움직이는 안내자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시절 저널리즘 담당 교수는 정확한 신문기사에서 객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객관성이란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정서적으로 자신을 분리한 다음 상황을 묘사하는 사실만을 추구한다는 뜻이었다. 언젠가 교수는 우리에게 건물에 불이 났는데 4명의 기자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기사를 쓴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4기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각자 자기 방향에서 사람들과 인터뷰한다고 치자. 그 교수가 우리에게 낸 문제는 이랬다. 어느 기자가 정확한 시각으로 사실을 파악했는가? 즉, 어느 기자가 진실을 보았는가? 갑자기 수년 전에 그 간단한 숙제가 내게 엄청난 상징적 의미로 다가왔다. 진실과 사실은 실제로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결국 나는 지금까지 한쪽 눈으로만 삶을 보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한쪽 방향에서만 건물을 보고 역시 깊지 않은 인식력을 가진 타인들과 그런 얄팍한 관찰 결과를 공유하면서도 그런 줄을 몰랐던 것이다. 한쪽 눈을 마저 뜨고 그 구석에서 걸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이 밀려들었다. 피곤하고 좌절에 시달렸던 내 마음은 그 또 다른 도약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여름 동안 알래스카에서 일하기 위해 나는 고향인 시카고를 떠났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미국을 가로질러 시애틀로 가서 사흘 동안 배를 타고 하이네스로 향했다. 아무도 자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네스에 도착했을 때는 거짓말 안 보태고 뭐든지 2개로 보일 정도였다. 부두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자기 차로 우리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좀 긴장했는지 잠이 오지 않아서 호텔을 나와 동네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를 호텔에 데려다 준 남자를 만났다. 차를 세운 그는 내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그냥 산책을 나왔다고 했더니 차에 타라고 했다. 그는 오래된 2층 목조 건물 앞으로 나를 데려갔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는 말했다. 여기 사는 여자 이름이 라첼인데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죠. 다시 올게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그 행동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진맥진한 제 알래스카에 매혹된 그때의 나에게 이성적인 사고 따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을 리 없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리자 8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아, 이 할머니가 라첼이구나. 그녀가 말했다. 자, 어서 들어와요. 차를 좀 끓여야겠구먼. 이것이 알래스카의 예절이었다. 상냥하고 믿었고 따뜻한 환대.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나의 방문도 그냥 누군가가 차나 마시고 이야기나 좀 나누려고 들른 일상적인 일일 뿐이었다. 라첼의 집에서 나는 꿈인 듯 서로 다른 2세계 사이에 앉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의 절반은 검은 성모상, 라첼이 차를 끓이는 러시아 주전자 사모바르, 러시아식 창문 커튼 레이스 등 러시아풍으로 장식되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절반은 작은 토템 막대, 벽에 걸려있는 인디언 담요 등을 포함한 순수한 아타바스카, 인디언식이었다. 사모바를 보다가 고개를 든 라첼은 토템 막대를 보고 있는 내게 말했다. 토템 막대를 읽을 줄 아시는가? 아니요, 이걸 읽으실 줄은 몰랐어요. 읽을 줄 알고 말고. 토템 막대는 부족 수호신에 대한 영적인 말씀이지. 라첼은 말을 이었다. 여길 봐. 꼭대기에 있는 짐승은 곰이야. 곰의 영혼은 강하고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영리한 지혜를 가졌지. 하지만 절대로 살생을 위한 살생은 하지 않아. 자기를 지켜야 할 때, 아니면 힘을 되찾기 위해 오랜 잠을 자야 할 때만 사냥을 하지. 그 곰의 영혼이 우리 부족을 지키는 거야.
우리는 그 혼을 배워야만 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비로소 미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나는 훌륭한 스승과 함께 있었던 것이었다. 덕분에 나는 즉시 집중할 수 있었다. 라첼의 반은 러시아인이고 반은 아타바스카 인디언인데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기 훨씬 전부터 거기서 살았다고 했다. 자신의 배경과 아타바스카 인디언 영적인 정통에 대한 라첼의 짧은 설명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벽에 걸린 담요를 좀 보게나. 그 담요는 아주 특별해. 아타바스카 문화에서는 담요 만드는 사람이나 노래 만드는 사람 아니면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일을 하는 게 대단한 영광이야. 누가 노래를 부르려면 그 노래를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 노래에는 만든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거든. 만약 자네가 담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담요를 다 만들 때까지 살아있어야 해. 그때까지는 담요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네. 만약 자네가 죽을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라첼은 이 대목에서 죽을 필요라고 말했다. 자네를 대신해서 그 일을 마치는 데 동의한 누군가와 의식을 치러야 하지. 죽기 전에 자기 일을 미처 끝내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그건 자기 영혼의 한 부분을 뒤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과 같으니까 말이야. 이 담요가 거의 다 되어갈 때 담요 만드는 사람의 꿈에 대영혼이 나타나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어. 담요 만드는 여자가 대영혼에게 말했지. 지금 만드는 이 담요를 다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라는 대답이 들려왔어. 시간은 넉넉하게 주어진 편이었지. 그녀는 담요를 완전히 끝내고 그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어. 바로 그녀의 영혼이 이 담요 속에 선하고 강하게 깃들어 있어. 그것이 내게 힘을 주고 있다네. 삶은 단순하다고 라첼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잘 보살피고 땅도 잘 돌보라고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거야.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지. 그러면 끝나지 않은 일을 뒤에 남기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해. 잘못된 일은 사과하고 부족에서 맡은 책임도 다 넘기고 우리의 시간을 자기네와 함께 나눈 데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받으면서 말이지. 인생은 실로 그렇게 간단하다네. 라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따른 다음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일 밤 의식에 갈 거야. 포틀레치 의식이야. 한 남자가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는 자기 물건을 전부 부족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기다란 접시 같은 데다 옷과 연장을 늘어놓으면 우리 부족 사람들이 그의 소유물을 상징적으로 넘겨받게 되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부족에서 지고 있던 책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그의 영혼도 주어진 일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야. 그러고는 우리 곁에서 떠나지. 라첼이 보여준 평온하고 담담한 태도, 특히 죽음을 말하는 침착한 이야기에 놀라서 나는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았다. 우리 문화에는 온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하지 않았던가. 라첼은 내가 이해하고 있던 모든 것, 특히 영적인 차원의 삶이나 신에 대한 개념 등과 같은 나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라첼과의 만남은 소낙비처럼 갑작스러웠다. 사실 라첼이 차와 함께 건네주는 진실을 원시적인 신앙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 본능은 라첼이 나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신을 안다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그는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걸 알죠? 병이 들었나요? 아, 그가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갔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그의 에너지를 보았는데 바로 그 에너지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말해준 거야. 병을 고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미래를 다 알지요? 라첼은 내 무식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라첼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를 수 있지? 자기 영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영혼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녀는 덧붙였다.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가지. 오래전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 내게 말했어. 걸음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 한쪽 다리가 곧 부러질 거라고. 그 말이 몸뚱이에 붙은 다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가 다른 여자가 있는 남자를 원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한 거야. 나는 그 남자를 다시는 안 봤어.
더는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나 할까? 물론 사랑했으니까 힘들긴 했어.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아픈 걸 어떻게 하나. 한동안 여길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땐 똑바로 걸을 수 있었지. 나는 라첼과 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다.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했다. 그러나 나를 데려다 준 남자가 오자 라첼은 나를 내보냈고 그 후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차에 오르자 운전하던 남자가 말했다. 그 할머니 대단하죠? 안 그래요?